본인의 성격의 단점? 그럼 성격의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개선해야 되는 성격적인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저 예민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라던가 변화를 저의 성격적인 단점은 너무 예민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의 예민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라던가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어두워지게 되거나 혹은 제가 피해를 드리게 되면은 미안하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서 정말로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저의 말이 진실성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좀 더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예민한 성격은 그렇게 많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민한 건 나중에 이제 고객을 응대하거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좀 치명적인 단점처럼도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인과의 어떠한 갈등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할 수 있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원과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당시에 아동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학부모에게 아이가 잘 프로젝트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프로젝트를 추가하게 된다면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오케이. 말 끊어서 미안한데, 면접관이 질문한 거는 이제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했던 경험을 물어본 거거든요. 이 경험이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갈등 상황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면접관이. 제가 면접관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면접관의 의도랑 다르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은 성격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한 5초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네, 면접관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격 단점은 너무 작은 것에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까지 걱정을 하다 보니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무에 들어갑니다. 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지난번에 예민하다라고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막 압박을 했었는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차별화된 단점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답변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는 저의 단점은 말을 약간 장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말을 못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고치고자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성격의 단점은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의견을 나눌 때 제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간결하고 명료하게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뭐 차별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안정적인 거거든요. 성격의 단점이라는 걸 차별한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방금처럼 좀 말을 좀 장황하게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고쳐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여기서 가산점을 얻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압박과 단점을 더 노출시키지 않겠다 정도로만 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땐 또 반대로 면접관이 추가로 다른 거 없느냐, 내가 보니까 말 되게 잘하는데 이게 뭐 단점이냐, 다른 단점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그런 상황도 시뮬레이션을 그려봤다가 또 그런 거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침착하다 보니까 좀 느긋해서
좀 소극적으로 보인다거나 말이 느리게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행동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과제를 수행할 시에도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갈등 상황에서 중재를 나서서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느린 말투에 대한 피드백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을 늘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간결한 말투를 사용하고 짧은 문장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조금 느긋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거나 느린 말투를 사용한다는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팀 과제 수행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갈등 상황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중재 활동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입행 후에도 이러한 조금씩 개선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격의 단점, 전문성도 아니고 내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지만 정작 단점 선택 과정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면 치명적이라고 하고 또 나름 안전하게 답변하면 또 면접용이라고 갈굽니다. 그리고 개선 노력을 이야기 안 하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또 개선 노력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구구절절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성격의 단점은 가산점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 이유가 평가자도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본인의 단점을 모두 다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큰 가산점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지원자들의 심리 때문에 이 질문의 의도를 벗어나거나 포장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또 쉽게 감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많은 단점 중에서 회사 직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격의 단점 결론이 뭐냐?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거든요. 남 탓하지 말고 단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만 주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부분과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죠. 이러한 부분만 반영하더라도 성격의 단점은 감점 없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전 차별화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성격의 단점에서는 차별화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물론 개개인의 준비된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런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평가자가 느끼기에 해당 직무에 또 반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다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3명의 지원자의 예시 그리고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조언을 고려하셔서 성격의 단점을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